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22.8도, 경주 23.8, 울진 21.5도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9도, 영덕 28도, 포항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기상대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다음 주 초쯤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형산강으로 이어지는 포항 철강공단의 구무천 퇴적물에서 최근 기준치의 1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조사 때보다 오염이 더 심해졌는데 인근 토양의 수은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형산강 수은 오염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일대에 대해 수은 오염도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구무천 한가운데 지점의 하천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13,000배에 달하는 폐기물 수준의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문천 지역에서 검출된 최고의 수은 농도가 약 916mg/kg이거든요. 이 수준은 미나마카 사고 당시의 오염도 수준으로 매우 수은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8월 말 3,000배의 수은이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8개월여 만에 오염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조사 지점 23곳 가운데 17곳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구무천 인근 토양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오염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역시 충격적입니다. 구무천 인근 40여 곳의 흙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상회했고 기준의 50배 넘게 오염된 곳도 나왔습니다. 형산강에서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오염 실태가 드러난 만큼 포항시가 개발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 원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구무천과 바로 연결되는 형산강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프로젝트 같은 개발 행위보다는 구무천의 오염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는 역대 최악의 환경오염 사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의 수은 농도가 높아졌고 인근 토양마저 수은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자 형산강 수은 오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은 문제가 발생한 지 1년 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항시와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조사 결과는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에서 충격적인 농도의 수온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의 경우 수온이 916mg/kg 검출됐는데 하천 퇴적물 오염 평가 기준에 따르면 1등급에 비해서는 13,000배, 최하인 4등급과 비교해도 400배가 넘는 오염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처음 조사한 하천 인근의 마른 토양에서 심각한 농도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토양에서 하천으로 수은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가설이 맞다면 비가 올 때마다 형산강 일대로 광범위하게 수은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은 검출 농도가 특히 높은 지점의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수준의 수은 농도값을 보이고 있고요. 이 경우 강우시 하천 오염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포항시가 1년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동안 형산강 수은 오염이 갈수록 악화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 이 포항시의 젖줄인 형산강을 이런 식으로 놔둔다 하는 거는 도저히 우리 시민 누굴 믿고 왔냐고 그래요. 포항시가 너무 안연 행정했는 것. 언론과 시의회의 질타가 잇따르면서 포항시는 다음 달부터 오염 물질의 형산강 차단과 수온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구무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전량 하수장을 보내서 오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적물이 유동을 없애기 위해서 안정화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형산강 수온 오염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금껏 늑장 대처해온 포항시의 새로운 대책들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90회로 예년 평균치 26회에 3.5배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90회의 지진 가운데 경주 지진의 여지는 23회이며 나머지 67회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했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또 올 상반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평균 5.8회보다 많은 8번이 발생했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은 평균 5.4회의 4배인 22회나 일어났습니다. 장맛비 구경이 힘들었던 경북 동해안에도 모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이틀간 60mm가 내린 곳도 있지만 지역별로 고르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워낙 가물었던 탓에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를 흠뻑 적신 논물이 아래 논으로 흐릅니다. 타들어가던 논에 물이 채워지는 흡족한 풍경입니다. 내연산 보경사 계곡에서 합수된 물은 농수로를 타고 저수지로 빠르게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채우려면 2달 이상 걸릴 정도로 이번 비로 그동안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가지고는 흡족한 뭐예요? 아니 앞으로 더 와야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게 되지. 이 비가 와가지고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되지 없어요. 포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용현 저수지에도 물이 채워집니다. 볼을 넘는 물소리가 제법 우렁차고 황토빛 물살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 주말 저수율이 22%까지 떨어져 비상 상황에 직면했는데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용현 저수지의 경우 1% 정도 저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정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틀 동안 포항 지역의 강우량은 흥해읍과 신광면 등 북부 지역은 60mm가 넘었지만 남구 지역은 20mm 선에 그쳐 밭작물도 해갈하지 못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40mm 정도 이상 와서 큰 해갈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 지역은 20mm 내로 와갖고 비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열흘 정도 여유에 불과했던 포항 지역 저수지 사정이 이번 비로 일주일가량 임계치를 연장했고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해갈에는 지역별 편차 없이 골고루 100mm 이상 비가 내려야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를 태풍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 3개 구간 2.9km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전야제가 열리는 오늘부터 사흘간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구호 광장과 도동 주민센터 간 1.4km 도로가 통제됩니다. 또 메인 행사를 위해 29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문예회관 뒤 삼거리에서 형상교차로 구간과 희망대로 구간 1.5km도 전면 통제되고 이면으로 차량 진입도 제한됩니다. 포항시는 교통봉사단체와 경찰, 공무원 등 600여 명을 배치하고 학교 등 20곳에 만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앱으로 임시주차장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 안내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은 비만 오면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데요. 심한 악취와 함께 시커멓게 변한 바닷물은 관광객들의 발길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바다로 시커먼 오폐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품과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파도로 밀려온 찌꺼기는 백사장을 따라 거대한 띠를 만듭니다. 비만 오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생활 하수로 인해 백사장과 바다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고 동해안을 찾은 비서객들은 실망감과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물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물이 너무 까매서 들어가기도 꺼려지고 싫어지려고 하네요. 시커먼 바다를 보고 놀란 관광객들은 행여 피부병이라도 걸릴까 발조차 담그지 못합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 날도 더워서 발을 담그고 싶은데 발 담그기가 좀 싫어지네요. 포항 영일대 수욕장 인근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우수관은 모두 4곳.
비만 오면 빗물에 섞인 하수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 우수관으로 오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데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예산탓만 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 오수 분리 사업이 예산이 다 안 들어오다 보니 그 위에 아직 다 안 돼 있는데. 장미원과 불빛축제 등 관광 유치에만 몰두한 사이 정작 소중한 관광 자원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스틸아트 공방이 운영 7개월 만에 포항 특산물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한 상품을 불빛축제 기간에 맞춰 출시했습니다. 상품은 디자인별로 모두 6종이며 과메기, 돌문어, 포항초가 티스푼으로 개복치는 목걸이와 브로치, 열쇠고리 등으로 만들었는데 은 제품은 순온도 92.5%로 가격은 개당 49,000원에 판매합니다. 포항 스틸아트 공방은 포항시립미술관이 지난해 동빈양내 옛 철공소 거리에 문을 열어 금은동 등 스틸 재료로 생활소품과 액세서리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면서 일상의 예술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로서 경북의 매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는 중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편의시설 만족도와 관광 종사자들의 친절성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여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근 5년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북은 지난 2012년 경기, 경남, 전남에 이어 4위를 차지하더니 2015년과 지난해에는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관광지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는 대구, 세종에 이어 경북은 끝에서 세 번째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도가 각각 1위며 경북은 7위와 6위를 차지해 전체 관광객 수의 순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북 여행을 추천해주거나 재방문하고 싶냐는 데 대해서는 전국 하위 수준이거나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관광지에 만족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전통문화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경상북도를 방문을 하는데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관광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지 편의시설 만족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네 번째, 관광 종사자의 친절성 만족도는 끝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 경북의 관광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객들은 숙박시설로 전체 32.8%가 펜션을 이용했으며 관광지에서의 주요 활동으로 자연 감상과 음식 관광을 각각 1, 2위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 우편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후방광장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 우편물은 지난 2015년 6월 600여 통에서 지난해 6월 1,500여 통, 그리고 올 6월에는 무려 8,400여 통으로 급증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해마다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 발송하는데 지금까지 발송 우편물이 16,900여 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공항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가 민자공항 개발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 송정 광평동 일대 중앙공원 4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난개발과 공원 기능 상실을 막겠다며 민간 자본업체가 사유지 70%를 기부 찬합하면 30%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민자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한 중간을 잘라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최악의 난개발 방식인데 이런 민간 개발 방식은 전국에서 구미중앙공원 유일한 사례입니다. 임차제나 여러 가지 대응 방책이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난개발 방식으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 민자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꽃동산 공원도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미시 의회도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된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안동에서도 아파트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며 주민들이 민자공원 조성에 반발하고 있고 포항에서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간 자본 유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공원 녹지 보전을 지자체에 맡겨둘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어제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문화재 전등 만들기와 전시품 감상, 수장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주관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실험실 안전보호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기관은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지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데 이어 이번에 2년 연속 선정돼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설린대학교는 포항시로부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학생 영어 캠프를 위탁받아 1, 2기 입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는 영어 교육 지원 강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포항시 초등교육정책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실시됩니다. 300여 명의 입소생들은 합숙 기간 동안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편 설린대학교는 포항시로부터 7년 연속 초등학생 영어 캠프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동해남북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교역 동의안과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재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어제부터 30일까지 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사업을 펼칩니다. 초청된 사람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10명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군 후손 9명 등 19명입니다. 어제 입국한 이들은 오늘 임청각구와 하회마을 등 안동 지역 문화유적지를, 오늘은 경주 불국사 등을 답사하고 내일은 용인 터키군 참전 기념비도 참배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4차례 발생한 우박회 농가에 대해 국비 48억 원을 포함한 복구비 84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내린 우박으로 경북에서는 과수 3,490헥타르를 비롯해 채소 2,000여 헥타르 등 모두 6,300여 헥타르에서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로봇융합산업 육성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로봇융합 산업기술개발협력부와 신규 국책사업 공동추진, 장비 공동활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